2,000명이 넘는 투자자를 속여서요. 5천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사기 행각이 벌어진 건데 이런 게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K삼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김현재 회장이라는 사람과 이제 일당 3명 정도는 구속 기소가 됐고 18명 정도는 불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폰지 사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에게 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기존의 회원들에게 돈을 주는 돌려막기 형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02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가 무려 2,209명이고요. 피해액은 5,281억 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인터넷 광고를 해서 토지 보상 사업에 투자를 하면 여기에 대해서 원금은 당연히 보장을 하고 한 5에서 8% 정도의 수익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땅에 있어서 개발을 할 것이라는, 본인들은 개발에 대한 것들을 미리 이제 입수를 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형태로 피해자들을 모집을 해서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실제로 땅을 사기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알려진 땅들은 주위에서 봤을 때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결국에는 폰지 사기로서 돌려막기 형태로 지금 이것이 진행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K삼흥 투자 피해자 2,000명이 넘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주제가 계속 나가야 된다 그랬거든요. 회사가 보통 수익을 보면은 300% 이상도 볼 수 있다고 맨날 그랬어요. 그런 일이 참 있죠. 그쪽은 좀 가파라가지고 개발이 힘든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은 좀 여기 길가에서도 막 이렇게 좀 경사도가 좀 높아가지고. 네, 이 사건의 주범인 김현재 K삼흥 회장, 과거에도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는데, 기획부동산 사기 원조격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39범이고 그중에서 사기 전과가 22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형태의 폰지 사기를 벌여왔고, 그때 대법원에서 사기와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그리고 벌금이 800억 정도를 이제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삼흥그룹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회사는 K삼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K라는 이름만 앞에 붙였을 뿐이지 어떠한 범죄의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동일했던 것이죠. 당시에도 749억 원 정도가 피해액이 있었고 그리고 245억 정도를 횡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재 회장 2007년 사기 행각을 벌였을 때 징역 3년을 선고받았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처벌이 좀 내려질까요? 이번에는 피해자도 더 많고 금액도 더 많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에 머지플러스 사태가 있었잖아요. 머지플러스 사태 때는 그 대표가 남매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때 피해액이 한 75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매들이 한 명은 4년 그리고 한 명은 8년형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기라는 것이 형량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지금 이 김 회장 같은 경우에도 출소를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벌금이라든지 추징되는 것에 비해서 형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같은 수법으로 다시 동일한 범죄에 나아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이슈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